지도자가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정한 품성을 드러낸다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흔히 리더를 능력이나 카리스마 혹은 업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려 하지만 그 사람의 본 모습은 오히려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회사를 세운 초기 시절부터 이런 점을 깊이 느껴왔습니다. 1950년대 회사를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는 하루 종일 현장에서 몸을 쓰느라 어깨가 자주 쑤셨습니다. 당시에는 의학적 치료나 마사지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장에 있던 젊은 직원들에게 종종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조금만 어깨를 주물러 줄래요? 라는 간단한 부탁에 그들은 땀을 흘리면서도 정성을 다해 제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저는 반드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그들의 표정을 환하게 바꾸는 것을 보며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젊은 직원은 단순히 일을 수행하는 기계가 아니라 마음과 헌신을 지닌 인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직원의 가치는 나이나 직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맡은 일에 쏟는 열정과 진심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준다면 그 최소한의 보답은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자 토대입니다. 그러나 사회를 바라보면 안타깝게도 나이나 직책을 무기 삼아 타인을 지배하려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1960년대 회사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관리직이 늘어나던 시기에 저는 이 현상을 더욱 명확히 체감했습니다. 어느 날 한 관리자가 눈물이 맺힌 얼굴로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제 직원들은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제발 교체해 주십시오. 순간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능한 직원은 없습니다. 단지 사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관리자가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상론이 아니라 실제 경영의 원칙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세심하게 도면을 분석하는 데 강점이 있고 또 다른 이는 손재주가 뛰어나 현장에서 빛을 발합니다. 리더의 역할은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재능을 발견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윗사람에게만 공손하고 아랫사람을 무시하는 관리자는 그 재능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 태도는 결국 조직 전체를 약화시키는 독과 같습니다. 한 인간의 말과 행동은 거울처럼 그 사람의 영혼을 비춥니다. 특히 약자에게 건네는 말투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존중은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력이 쌓이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해야 하며 작은 말투 하나가 상대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다리와 같습니다. 한 칸이 부실하다면 전체가 무너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조직에서 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태도는 결국 전체 사다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한 리더의 성공은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능력만으로는 성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심 어린 존중과 배려가 그 성공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현대 경영학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은 심리적 안정감, Psychological Safety라는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구글이 진행한 프로젝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연구에 따르면 성과가 높은 팀의 공통점은 단순한 실력이나 경험치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즉,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실수에도 비난받지 않는 분위기가 있을 때 팀은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제가 경험으로 체득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결국 리더십의 본질은 위대한 결단이나 화려한 언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부딪히는 일상 속에서 자신보다 어린 사람, 경험이 부족한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존중이 쌓여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다시 조직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리더는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감사와 존중이라는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한 언어에 의해 움직입니다. 승진과 함께 겸손을 잃어버린 관리자의 이야기는 제게 늘 경고의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성실하고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직급이 올라가자 말투와 태도가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회의 자리에서 그는 한 젊은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는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당신은 해낼 수 없을 겁니다. 그 말은 단순히 의견을 부정하는 수준을 넘어 상대방의 가능성과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따로 불러 세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을 잃으면 배움이 멈추고 배움을 멈추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결국 그는 잘못된 판단으로 여러 차례 사과해야 했고 끝내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 리더십의 본질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재능이나 지식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공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특히 자신보다 약자이거나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느냐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도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주변의 신뢰와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어떤 재능도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중과 예의를 단순한 형식으로 오해합니다. 심지어 어떤 리더는 존댓말이나 겸손한 태도는 불필요하다,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조직 운영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회사가 확장되던 1960년대부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효율성은 인간관계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더 큰 열정을 발휘하며 그것이 곧 생산성과 혁신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이 원칙은 더욱 분명합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혜 회장은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는 늘 회의에서 어떤 의견이라도 괜찮다, 자유롭게 말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젊은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의 전환점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스티브 잡스는 초기 애플 시절 독선적인 태도로 많은 인재를 떠나게 만들었지만 이후 복귀한 뒤에는 훨씬 더 경청과 겸손을 중시하며 애플을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처럼 리더의 태도 하나가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심리학 연구에서도 겸손한 리더가 그렇지 않은 리더보다 훨씬 더 높은 성과를 이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HBR에 실린 한 조사에 따르면 겸손한 리더는 구성원의 2배 이상 높은 몰입도를 이끌어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제안될 확률 역시 현저히 높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겸손한 리더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듣기 때문에 직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자유롭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존중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강함의 증거라고,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감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자신이 충분히 강할 때만 남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겸손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배움을 멈추고 배움을 멈춘 순간부터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한 사람의 성공 여부는 지식과 재능의 총합보다도 겸손하게 배우고 존중할 줄 아는 태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리더라면 특히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 그들은 당신을 위해 기꺼이 뛰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무시하는 순간 아무도 진정으로 당신을 돕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리더로서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명확합니다. 나는 과연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로 다가가고 있는가? 승진과 함께 겸손을 잃어버린 관리자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존중과 배려를 통해 더 많은 신뢰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리더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당신의 행동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회사가 커지고 국제시장으로 나아가던 시절 저는 존댓말과 예의가 단순히 언어적 형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곧 조직의 문화를 형성하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작은 표현, 수고 많았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직장 분위기를 바꾸고 신뢰와 협력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1960, 70년대 저는 회사 내부에서 젊은 직원들이 주저하지 않고 의견을 내고 관리자가 그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장면을 자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회의에서 시작되었지만 곧 전체 문화로 퍼졌습니다. 그 결과 신입 사원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그 목소리가 기술 혁신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존댓말을 쓰는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존중이 뿌리내린 조직 문화 덕분이었습니다. 동양 문화, 특히 한국과 일본의 전통에서는 존중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일본에서의 겸손구는 인간관계의 기본이며 한국의 예조 역시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상대방을 사람으로서 존중한다는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문화를 접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존댓말은 단순히 높임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인간으로 인정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현대의 직장 문화에서도 이 가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존중 기반의 리더십은 직원들의 몰입도와 성과를 크게 높입니다. 미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상사가 직원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답한 직원들은 직무 만족도가 5배 이상 높았고 이직률도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존중은 단순한 기분 좋음 이상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곧 회사의 성과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종종 젊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존댓말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존댓말을 사용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상대방과의 대화가 원활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으며 결국 자신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존댓말은 자기 수양의 도구이자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중을 잃은 리더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윗사람에게는 고개 숙이고 예의를 지키지만 아랫사람에게는 무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태도가 강인함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조직은 반드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직원들은 마음을 닫고 결국 최소한의 일만 하게 됩니다. 반대로 모든 직원에게 존중을 베푸는 리더가 있을 때 조직은 자발적으로 움직입니다. 불만이 줄어들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안이 늘어나며 혁신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존댓말은 조직의 비용을 줄이는 도구이자 효율성을 높이는 비밀 무기라는 것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수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단순히 한마디 존중 어린 말만 있어도 갈등은 쉽게 해소되고 사람들은 다시 협력합니다. 반대로 무시하는 말 한마디가 수개월간 쌓아 올린 협력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메일과 메신저가 주된 소통 수단이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존중의 힘을 강조합니다. 짧은 한 문장,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문장들은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신뢰를 구축하는 씨앗입니다. 씨앗이 모이면 숲이 되고 그 숲이 결국 회사를 지탱합니다. 존댓말과 예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 습관을 넘어 조직을 살리는 문화이며 성공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인간관계는 본질적으로 계산으로만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그런 관계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제가 오랜 세월 기업을 이끌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결국 긴 여정을 지탱하는 힘은 진심과 상호 존중이라는 단순한 원리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고 항상 웃음을 짓는 듯 보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고 약속은 쉽게 저버리며 책임은 회피했습니다. 반대로 낡은 신발을 신었지만 항상 깨끗하게 닦아두는 직원, 회의 중에 조용히 메모를 하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는 직원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결국 사람의 진정성은 작은 습관과 태도 속에서 드러납니다. 저는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작은 존중의 실천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팀에서는 아침 회의 때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을 서로에게 건네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사소한 인사일 뿐이지만 팀원들은 그 말 속에서 동료애와 신뢰를 느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들고 협업 속도는 오히려 빨라졌습니다. 이처럼 존중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그 효과는 수익과 직결됩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21일 존댓말 감사 훈련법입니다. 습관 형성에는 약 21일이 걸린다는 심리학 연구 결과에 착안하여 직원들에게 매일 새로운 존댓말 표현을 배우고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동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사람들도 3주가 지나자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무렵부터 사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감사 인사가 오가면서 사람들 사이에 긴장이 풀리고 업무 효율이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한 중소기업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해당 기업은 몇 년 전 심각한 매출 부진과 높은 이직률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감사 운동을 도입해 직원들이 하루에 한 번 이상 서로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보였지만 몇 달이 지나자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더 많은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했고 조직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매출이 서서히 회복되었고 이직률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의 힘이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이와 달리 감사와 존중을 모르는 리더 밑에서는 조직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런 리더는 실패했을 때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전가하거나 동료의 성과를 폄하하며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구성원들의 의욕은 급격히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조직은 활력을 잃습니다. 반면에 도움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고 작은 기여조차 인정해주는 리더 밑에서는 직원들이 나도 더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동기부여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성과를 내야만 인정받는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존중과 감사가 오히려 큰 성과의 출발점입니다. 사람은 존중받을 때 잠재력을 발휘하고 감사받을 때 더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선순환이 쌓여 결국 회사 전체의 혁신과 성장을 이끕니다. 따라서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진정성입니다. 계산적 태도는 단기적으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존중과 감사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를 단단하게 하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큰 기회로 돌아옵니다. 그 기회는 마치 언덕을 굴러 내려가는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고 결국 인생과 사업의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누구에게든 한마디 감사의 말을 건네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말처럼 보이겠지만 상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신뢰라는 열매로 자라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은 시대에 따라 빠르게 변하고 지식은 어느 순간 구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품성, 즉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존중의 마음은 결코 낡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더 빛나고 리더의 진짜 자산으로 남습니다. 저는 1980년대 회사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던 시기에 젊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존댓말은 단순히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댓말을 쓰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상대와의 관계가 매끄러워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배울 수 있고 배워야 성장할 수 있으며 성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습관을 넘어선 삶의 법칙입니다. 성공은 결코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계단 하나하나는 앞서간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희생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존댓말과 겸손은 그 계단을 단단하게 지키는 힘입니다. 첫 번째 계단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은 더 높은 계단으로 올라갈 기회를 얻지만 그것을 무시한 사람은 오히려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고 추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매일 이렇게 권했습니다. 오늘 하루 새로운 존댓말 표현 하나를 배워보라.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마지막으로 매일 감사의 말을 한 번은 꼭 해보라. 이 세 가지를 단 21일만 실천해도 주변이 달라지고 더 나아가 자신이 변하는 것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근본부터 바꾸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한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유연함이며 진정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존댓말과 감사는 자부심의 또 다른 형태이고 자기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오만은 처음에는 인상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결국 주변을 지치게 하고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반면 겸손은 눈에 띄지 않지만 깊고 지속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날 AI와 글로벌 변화가 일상화된 시대에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술이 등장하더라도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말과 태도입니다. 진심 어린 존중과 겸손한 태도는 국경과 세대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협력을 이끌어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존댓말 하나, 짧은 감사 인사 하나라도 매일 실천해 보십시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제나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짧은 문장들이 쌓여서 당신의 인간관계를 바꾸고 결국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성공의 계단은 화려한 재능이나 지식만으로는 오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신뢰, 존중, 그리고 겸손으로만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건네는 존댓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와닿아 내일의 기회와 성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가볍게 발을 내딛고 좋은 관계를 구축하며 여정 속에서 평안을 찾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뿐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존댓말과 겸손을 오늘부터 실천하시길 바랍니다.